2024년 4월에 일본에서 개봉한 100만 달러의 펜터그램이 한국에서는 7월 중에 개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6월 5일에 코난 대 궤도키드라는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 극장판에 프리퀄 같은 극장판도 개봉하더라고요. 아마 코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코난 대 궤도키드라는 극장판도 보러 갈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극장판이 나오는 걸 보니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이라는 극장판이 나오기 전에 코난과 키드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코난과 궤도키드의 서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둘의 인연은 이 둘의 아버지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코난의 아버지, 즉 남도일의 아버지인 남건, 일본어로 쿠도 유사쿠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값비싼 보석과 미술품 등을 훔쳐내는 한 도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도둑의 이름은 궤도 141이었고 지금 남도일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키드의 아빠인 쿠로바 도이치, 한국어로는 고기영이란 남자였죠. 남건은 신출귀몰한 이 궤도의 존재에 관심이 있었고 그의 이름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신문에 써져 있는 그 도둑의 이름을 보고 궤도 키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그 도둑의 이름은 궤도 키드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남건과 쿠로바 도이치의 라이벌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이치는 자신의 이름을 붙여줬으니 어찌 보면 대부라고도 볼 수 있는 남자인 남건에게 보답을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는 남건의 아들이자 어찌 보면 자신의 형제라고 볼 수 있는 남도일에게 몰래 찾아가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이치는 밤늦게 베이커 초등학교에 찾아온 어린 도일이에게 나는 너의 동생이란 식으로 말을 했고 자신의 암호를 풀어보란 말을 했습니다. 도이치는 어차피 자신이 남긴 암호는 어린이가 절대 풀 수 없는 암호였고 그래서 만약 어린 도일이가 암호를 못 풀면 남건에게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암호를 남긴 거였습니다. 도이치가 남건에게 전한 메시지는 물음표 한 글자였고 그것은 과연 다음엔 너가 나를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남긴 도이치는 따로 남건의 아내인 이하연을 만나서 자신의 친구가 남건에게 편지를 남겼으니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은 이 주소로 달라고 말하며 주소를 말해주려고 했는데 이하연은 사실 이미 남건이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도이치는 역시나 남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하연이 말하길 이걸 답장이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말을 했죠. 도이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남건의 답장 내용이 예상이 같고 혹시 그 답장 내용이 느낌표 하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하연은 놀라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마 남건은 도이치의 너가 나를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의미의 물음표에 당연하지 라는 의미로 느낌표라는 답장을 쓴 것 같았죠. 도이치는 웃으며 역시 자신의 대부라고 생각을 했고 그 후로도 둘은 쫓고 쫓기는 라이벌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도이치는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고 도이치가 자취를 감추며 당연한 소리겠지만 궤도 키드 역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렇게 약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잊혀진 줄 알았던 궤도 키드라는 존재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8년 전까지만 해도 남건이란 라이벌이 있었던 키드였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탓에 남건은 과거처럼 이 궤도 키드를 쫓지 않았죠. 그렇게 이 새로운 궤도 키드이자 쿠로바 도이치의 아들인 고히도, 일본어로는 쿠로바 카이토는 선대 궤도 키드처럼 여러 보석들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키드는 어떤 시계탑을 훔치겠다는 예고장을 보냈고 평소처럼 경찰들의 눈을 피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경찰들의 눈썰미가 좋고 자신의 이동 경로를 다 꿰뚫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키는 본능적으로 걔 멍청한 우리 장인어른이 아니라 머리 좋은 어떤 인간이 경찰들을 지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키드는 조심하며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계탑에 시계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뒤에서 헬기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들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인간이 시계탑을 감싸고 있던 전을 총으로 걷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키드는 이대로 가다가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고 도망가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아서 빠르게 목적을 이룬 뒤 그 자리를 빠져나갔죠. 한편 이 키드를 궁지로 몰아갔던 사람이 바로 남건의 아들인 남도일이었습니다. 남도일은 걸로모 반장님을 따라서 키드가 예고장을 보낸 현장으로 왔던 거였고 이 궤도의 이동 경로를 예상해서 그를 궁지로 몰아넣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얼굴도 못 본 채로 놓쳐버린 거였습니다. 도일이는 그 도둑의 얼굴도 못 봤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지만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남건과 1대 궤도 키드 쿠로바 도이치에 이어 그 아들들인 남도일과 쿠로바 카이토의 라이벌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둘은 서로 마주치지 못한 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도일이는 검은 조직에 의해 코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코난이 된 지 얼마 안 지나서 오라이 아빠에게 어떤 도둑이 예고장을 보냈고 코난은 자신의 범행 계획을 예고장을 써서 미리 알리는 이 대담한 도둑에게 관심이 생겨서 그 예고장의 암호를 풀어낸 뒤 그 도둑의 올 장소로 미리 가서 그 도둑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난은 그 도둑을 기다리며 박사님에게 이 대담한 도둑에 대해 좀 알아봐달라고 말을 했고 박사님은 코난에게 그 도둑은 원래 궤도 141이라고 불렸던 도둑으로 어떤 소설가에 의해 궤도 키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코난이 그 도둑의 이름을 들은 순간 코난의 뒤쪽으로 순백색의 옷을 입은 남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밤의 정적을 깨고 조용히 코난의 앞에 내려섰고 그는 무엇이든 꿰뚫어보는 듯한 자신만만한 웃음을 띠고 있었죠. 키드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꼬맹이에게 관심이 생겨서 가까이 가서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물어봤고 코난은 순수한 어린이인 척을 하며 폭죽을 이용해 자신이 있는 건물로 경찰들의 시선을 끌어줬습니다. 이 행동을 보고 키드는 얘가 그냥 어린애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꼬마에게 정체를 물어봤고 그 꼬마는 자신은 에도가 코난 탐정이다 라는 말을 했죠. 키드는 재밌는 꼬마라고 생각을 했고 코난은 키드가 틈을 보이는 순간 마치 총으로 잠재워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키드는 갑자기 품에서 무전기를 꺼내더니 목소리를 변조하여 이곳으로 경찰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코난은 심하게 당황했고 얼마 안 지나서 경찰들이 키드와 코난이 있는 옥상으로 몰려왔습니다. 키드는 경찰들이 몰려들자 형광탄을 뿌리고는 다음 예고장을 남겨놓고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코난은
키드는 이 대담한 도둑에게 감탄했고 다음번에는 반드시 이 도둑놈을 잡겠다고 생각을 했죠. 키드가 다음 예고를 한 곳은 퀸 엘리자베스호라고 불리는 배였고 경찰들을 비롯하여 코난 역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에 올라탔더니 보라의 어머님이 모든 승객들에게 키드가 노리고 있는 블랙스타라는 보석을 나눠줬고 이 중에 진짜 블랙스타는 하나이니까 키드가 훔쳐갈 수 있으면 훔쳐가보라고 말을 했죠. 이렇게 보라의 어머님이 변수로 만들어주긴 했지만 코난은 키드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훔쳐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 배에 키드가 변장을 하여 들어왔다는 것도 알아냈죠. 그래서 주변을 더 경계하고 있었는데 이 파티장의 바닥에 수많은 블랙스타들이 나오더니 하나둘씩 연기를 내며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졌고 그 혼란한 틈을 타 키드는 진짜 블랙스타를 훔쳐버렸습니다. 코난은 보석이 사라지는 순간 키드의 정체를 알아냈고 미라니로 변장한 키드를 데리고 회장을 빠져나온 뒤 키드에게 자신의 추리를 들려주고 키드를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키드도 만만치 않았고 성광탄을 뿌려 코난의 추적을 뿌리치는데 성공을 하죠. 그렇게 둘의 두 번째 만남이자 첫 맞대결은 무승부로 끝났고 코난은 다음엔 이 도둑을 자기 손으로 잡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키드는 우연히 인터넷에 마술 동호회라는 곳에 가입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분명 죽은 마술사의 닉네임이 그 동호회에서 채팅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것에 의문을 품은 키드는 자신의 이름을 속이고 변장을 한 뒤 그 동호회가 모이기로 한 별장에 찾아갔고 별장에서 그 죽은 마술사의 손녀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키드는 본능적으로 이 손녀가 뭔 일을 벌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조금 뒤 몇 명의 사람들이 더 도착했는데 그 중에 보라라는 여자애와 저번에 본인이 변장했던 미라니 그리고 그 뒤로는 자신을 궁지로 몰았던 코난이란 꼬맹이가 있었습니다. 키드는 당황하긴 했지만 자신은 이곳에 보물을 훔치러 온 것도 아니고 미라니와 보라만 이곳에 남고 코난은 떠나기도 하니 딱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술 동호회 사람들은 그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났던 코난이란 꼬맹이가 어느 순간 별장 앞에 쓰러져 있었고 밖으로 가는 다리는 불타 없어져 있었죠. 그리고 꼬맹이는 미라니에게 도망가는 말을 하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일단 코난에게 약을 먹이고 눕혀놓은 뒤 키드를 비롯한 사람들은 밖에다가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가 먹통이어서 바깥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뒤 코난이 깨어나서는 바깥에서 마술 동호회 멤버 중 한 명이 사망했고 그 인간을 죽인 사람이 이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키드는 설마 그 손녀가 그 사람을 죽인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던 중 코난이 바깥에 누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키드는 설마 하며 바깥으로 나갔고 밖에는 마술 동호회 멤버 중 한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키드는 자신이 알던 마술사의 손녀가 살인을 저지른 걸 막지 못했다는 것에 자책을 했고 코난은 그런 키드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 코난은 사건을 풀기 시작했고 결국에 코난은 범인이 그 마술사의 손녀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코난은 사람들에게 보라의 목소리를 이용해 자신의 추리를 설명했고 키드는 코난의 추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상이 밝혀진 뒤 변장을 풀고 이 별장을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난은 변장한 키드의 정체를 밝혀준 뒤 혼자 키드를 찾아왔습니다. 키드는 역시나 이 꼬맹이는 범상치 않은 꼬마라는 걸 확신했죠. 키드는 이번 살인사건을 막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탐정이 아닌 나는 그 사람이 살인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없었고 그때 탐정인 너는 기절해 있었으니 별 수가 없었다 라고 말하고는 코난에게 세기말을 알리는 종이 울리기 전에 다시 만나자고 말한 뒤 사라졌습니다. 코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 녀석이 도둑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쁜 놈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코난과 키드의 서사에 대한 내용 1편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키드는 코난에게 세기말의 종이 울리기 전에 만나자고 했고 그 의미는 조만간 자신이 다시 보석을 훔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뒤 키드는 로마노프 왕자의 이스터에그를 노린다는 예고장을 보내왔고 코난은 그런 키드를 막기 위해서 오사카로 가게 됩니다. 코난은 그곳에서 인성이와 함께 키드가 언제 어디서 올지를 추리했고 그 결과 키드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알아냅니다. 하지만 추리가 살짝 늦어져서 키드가 이스터에그를 훔치는 걸 막지 못했고 키드가 행글라이더를 타고 가는 곳으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키드가 누군가한테 저격을 당합니다. 코난은 키드의 행선지로 보였던 항구로 갔지만 키드는 보이지 않았고 그곳에는 키드가 훔쳤던 이스터에그만 있었죠. 한편 키드는 물건을 훔치는데 성공했지만 예상도 못한 저격을 당하는 바람에 살짝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노리는 인간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이스터에그를 왜 노리는 건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변장을 하고 코난 일행에 끼어들기로 했습니다. 키드는 경찰 중에 백형사라는 사람으로 변장을 했고 코난과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코난과 함께 다니다 보니 이 친구가 수상한 짓거리를 많이 한다는 걸 알아냈죠. 처음에는 누군가 코난을 도와준 인간이 있어서 제가 저렇게 머리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코난이 뭔가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추리를 하는 장면을 보면 항상 코난은 혼자였죠. 그리고 코난 본인이 모르는 걸 조사하고자 할 때 박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키드는 이 친구의 정체에 대해 알고 싶어서 따로 자신의 집사에게 말해 조사를 부탁했고 그가 박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브라운 박사님이며 그 브라운 박사님에게 저런 식으로 살갑게 굴만한 사람은 박사님의 옆집에 사는 남도일이란 고등학생 탐정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냅니다. 키드는 믿기 힘들긴 했지만 지금까지 코난의 행보를 보면 이 코난이란 꼬맹이가 고등학생 탐정 남도일이란 것이 확실했죠. 그리고 코난 일행이랑 같이 다니면서 보니 미란이라는 남도일의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자애도 이 코나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키드는 코나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자신의 비둘기도 치료를 해주고 함께 로마노프 왕실에 이스터에그에 대한 비밀을 찾기도 했으니 한 번만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키드는 유명한 탐정사무소에 남도일로 변장한 채로 찾아가서 미란이의 의심을 풀어줍니다. 코난은 남도일이 나타나서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 녀석이 키드라는 걸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코난은 원래라면 키드를 바로
바로잡아야 했지만 방금 자신을 도와주기도 했고 이번에 함께 이스터에그 관련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으니 그냥 보내주기로 했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코난은 정확하게는 유명하니 누군가의 초대장을 받고 어떤 저택에 초대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초대한 사람은 신이 버린 아기의 환영이라는 사람이었죠. 코난은 그 신이 버린 아기의 환영이란 글을 보고 바로 팬텀 오브 더 키드, 즉 궤도 키드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써진 황혼의 저택이란 곳에 가면 키드를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황혼의 저택으로 갔죠. 황혼의 저택에 갔더니 이미 여러 탐정들이 모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코난은 아마 탐정들 중에 키드가 숨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누가 키드일지 대충은 예상이 갔지만 아직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모여있던 탐정 중 미시카 탐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독살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키드는 분명 물건을 훔치긴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짓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코난은 갑자기 살인이 벌어져서 살짝 당황하게 되죠. 코난 혹시 키드가 흑화해가지고 이제 무차별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저번 로마노프 황실 사건에서 봤던 키드의 모습을 기억해보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짓은 안 할 것 같았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 모인 탐정들 중 누군가가 키드의 짓으로 위장한 채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코난은 범인으로 의심되는 탐정을 제외한 모두에게 연기를 하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범인을 속이기 위한 연기가 시작됐고 모든 탐정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코난은 몰래 진범에게 찾아가서는 진범의 트릭이라던가 이번 사건을 일으킨 동기 등을 추리해줍니다. 그렇게 범인을 잡은 뒤 이 대부호 카라스마의 저택이 무너지려는 것 같아서 같이 있던 탐정 하쿠바 사구의 헬기를 타고 이 저택을 빠져나갑니다. 사실 코난은 이렇게 진범을 잡는 과정에서 누가 궤도 키드인지 이미 알아낸 상태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 황혼의 저택에 들어오기 전부터 누가 키드인지 알고 있었죠. 겁나 꼴초인 유명하니 오늘 내내 담배를 안 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딱히 또 키드로 의심할 만한 인물이 안 나타났으니까 키드가 유명한으로 변장한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타면 밀폐된 공간에 있게 되니 그때를 노려 키드를 마취총으로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작전을 짜고 헬기를 타고 빠져나가던 중 갑자기 진범이 헬기에서 탈출을 했고 그 진범을 따라 유명한으로 변장했던 키드도 뛰어내렸습니다. 코난 압불사하는 생각을 했고 키드는 진범을 잡고 도망가다가 진범이 키드를 구해준 거라고 말을 해줘서 뒤를 돌아보니 자신의 라이벌인 코난이 마취총으로 자신을 겨누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아마 코난은 헬기에서 자신을 마취할 생각이었던 것 같았고 이 진범이 그걸 눈치채고 밖으로 뛰어내려서 키드를 구해준 것 같았습니다. 키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저 녀석과는 또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났고 코난은 의외로 키드가 활동을 잘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문불출한 키드를 잡기 위해 모라의 삼촌인 지로키치라는 양반이 키드를 유인할 보석을 가져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보석의 이름은 블루원더였죠. 하지만 딱 봐도 키드를 도발하기 위한 보석이기 때문에 신중한 키드는 이런 도발에 걸려들 리가 없어 바로 훔치겠다는 예고장을 보냅니다. 보석은 못 참지. 사실 블루원더란 보석은 키드가 노린 보석이 아니긴 했지만 이번에 저 노인네가 키드를 도발하려고 저렇게까지 돈지랄을 해줬으니 응해주는 척 하기로 합니다. 아무튼 키드는 지로키치에게 그 보석을 보러 사전답사를 가겠다는 말과 함께 그 현장에 걸어서 가겠다는 말을 적은 예고장을 보냅니다. 코난은 이 걸어서 오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키드가 오겠다는 현장으로 가보죠. 현장으로 가봤더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키드를 보러 와 있는 상태였고 지로키치가 띄운 헬기와 경찰들까지 합쳐져서 좀 아비규환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 하늘에서 키드가 행글라이더를 타고 나타났고 모두의 시선이 키드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키드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공중에서 멈춰서 버립니다. 코난을 비롯한 모두는 당황했고 그 와중에 키드는 모두에게 오늘 일어나는 기적을 잘 보라고 말한 뒤 보석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난은 사람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걸어다니는 게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키드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보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로키치는 비열하게 키드가 다가오자 보석을 숨겨버렸고 이것마저 예상한 키드는 살짝 웃고는 자신을 노리고 있는 피카츄 한 마리를 바라본 뒤 유유히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코난은 키드가 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늘에 떠있던 거고 공중을 걸을 수 있었던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 트릭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키드는 이제 블루원더란 보석을 훔치기 위한 준비를 끝냈고 사전답사를 한 다음날 다시 한번 그 현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중에서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로 변장한 다음 보석을 훔쳐내기 위해 현장에 간 거였죠. 키드는 이번에 지로키치로 변장을 했고 조수를 시켜 키드의 인형을 헬기에 매달아 놓은 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 블루원더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은 각자 키드에게 집중됐고 키드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블루원더가 있는 곳으로 간 뒤 그 보석을 오토바이에 넣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 귀찮은 탐정놈의 추적 없이 보석을 무사히 훔쳤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석을 넣어놨던 조수석에서 그 코난이란 꼬맹이가 나타났습니다. 키드는 겁나 당황했고 코난은 키드가 어제 허공을 걸었던 트릭과 오늘 어떻게 이 보석을 훔쳤는지까지 다 읊어줬습니다. 키드는 이번에 뭔가 쉽게 풀려나 했는데 이번에도 이 꼬마 탐정놈이 방해를 해서 매우 귀찮긴 하지만 탈출할 방법을 미리 생각을 해놨으니 그냥 이번 기회에 이 탐정놈하고 얘기나 나누기로 합니다. 키드는 자신의 동료가 헬기에 타고 있었지만 자신의 트릭 덕분에 무사히 탈출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창공의 기적 블루원더가 아니고 뭐냐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난은 블루원더의 블루는 하늘이 아니라 바다를 뜻하는 거라고 말했죠. 그래서 키드는 바다의 푸른빛은 하늘의 푸른빛이 비친 거니까 둘 다 똑같은 거라고 탐정과 궤도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탐정과 궤도도 하늘과 땅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인간이 꽁꽁 숨겨둔 뭔가를 호기심을 한 열쇠로 비틀어 여는 동료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해줬죠. 그러자 100% T인 코난은 하늘과 바다의 색깔이 푸른 건 빛이 산란과 반사 때문이라고 전혀 성질이 다른 거라고 말을 했죠. 솔직히 키드는 코난이랑 좀 동료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딴 식으로 갬성없게 받아들이자 좀 실망했고 코난에게 니는 감정도 없냐? 라고 말하고는 코난이 타고 있던 조수석을 떼어놓은 뒤
듯이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리고는 코난에게 그 보석은 딱히 관심이 없었으니 네가 맡아두라 라고 말하고 도망가려고 했죠. 그런데 코난은 포기하지 않은 듯한 눈빛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던 키드는 오토바이의 연료 탱크 쪽을 봤는데 구멍이 나 있어서 기름이 새고 있었죠. 키드는 급하게 오토바이를 탈출했고 코난은 도망가는 키드를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코난은 마지막에 키드가 탐정과 궤도가 동료 같은 존재다 라고 말했던 걸 겁나 이성적이게 받아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동료 같은, 아니 친구 같은 인간이랑 다시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죠. 키드는 공중보행 사건에서 코난에게 일격을 먹을 뻔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지를 발휘해서 잘 도망갔고 다음 목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산속에 키치에몽이라는 인간이 숨겨놓은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 다이아를 찾기 위해 그 산속으로 향했죠. 그 산속에 가봤더니 키드처럼 이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온 인간들이 몇몇 보였고 키드는 그 인간들을 신경 쓰지 않은 채 키치에몽이 설치해놓은 함정들을 피해가며 다이아몬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렇게 키드는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을 찾아냈고 그 다이아몬드를 가져가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뽑는 순간 큰 소리가 울리더니 지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키드는 다시 그 다이아몬드를 원래 있던 곳에 꼽았고 그러자 그 흔들림은 사라졌죠. 키드는 이 다이아몬드를 빼면 물을 막고 있던 둑 같은 것이 부서지고 이곳이 범람하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이 다이아몬드는 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게 키치에몽이라는 인간이 술을 써놓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어디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키드는 재빠르게 몸을 숨겼고 이곳 근처로 오는 사람들이 누구일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바로 키드의 라이벌인 코난과 그 코난을 맨날 따라다니는 어린이들이었습니다. 키드는 저 코난이란 놈도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의 냄새를 맡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 이곳에는 위험한 함정도 많고 이 다이아몬드를 노리고 온 위험한 인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드는 이곳에 있는 함정에 저 어린애들이 걸려들면 안 될 테니 미리 아이들이 들어갈 집으로 들어가서 변장을 한 다음 아이들에게 경고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아이들은 집으로 들어왔고 키드는 수상한 할머니로 변장한 채 아이들을 마주했습니다. 키드는 변장한 상태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겁을 주며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코난이 마지막 단서가 있는 방에 대한 추리를 해내는 걸 보고는 그 방에 있는 함정을 알려주기 위해 먼저 가서 함정을 발동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키드가 도움을 준 덕분에 코난 일행들은 빠르게 이곳에 있던 암호들을 풀고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을 발견했죠. 하지만 키드는 그 다이아몬드를 빼는 순간 대참사가 일어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다이아몬드는 가져갔다 라는 키드 카드를 놔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웬 생각 없는 어떤 남자가 다이아몬드를 가져가겠다며 잠수를 했고 키드는 그 남자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그 남자는 다이아몬드를 뽑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키드가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코난이 그 남자에게 화를 내며 다시 그 다이아몬드를 원래 있던 곳에 꼽아놓으라고 했고 코난의 빠른 대처 덕분에 이곳은 잠기지 않고 무사하게 됩니다. 키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난이 키드가 누구인지 알아냈다고 말하며 할머니로 변장한 키드를 지목했습니다. 키드는 역시나 자신의 라이벌답다고 생각하며 변장을 풀었고 코난은 원래라면 너를 잡아야 하지만 오늘은 아이들을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했고 물건 훔쳐가지도 않았으니 그냥 놔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언젠가는 널 철저히 조사해서 만천하의 정체를 까발려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키드는 웃으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는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호기심으로 상자를 열었던 거라고 열기도 전에 내용물을 알고 있었다면 시시해서 판도라는 상자를 안 열었을 테니 자신의 정체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떠나갔습니다. 코난 열기 전에 내용물을 알아내는 게 탐정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 재수없는 도둑놈을 한번 놓쳐줬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키드가 어떤 명화를 훔치겠다라는 말이 적힌 예고장이 오게 됩니다. 코난은 키드가 오랜만에 와서는 보석이 아닌 그림을 훔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그 변태 같은 놈은 지 마음에 드는 건 엔간하면 다 훔쳐대니까 그러려니라고 생각했죠. 코난은 우선 훔치기로 한 명화가 어떤 건지 이 집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그 그림을 그렸다는 화가와 그 화가의 장인어른으로 보이는 남자의 사이가 뭔가 좀 수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코난은 키드가 예고한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라더니 명화가 있던 방이 열리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화가는 이 방에 장인어른 혼자 있다며 이거 큰일 난 것 같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키드를 잡으러 온 나카모리 경보는 서둘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키드가 훔치기로 했던 명화는 사라져 있었고 화가의 장인어른도 죽은 채로 발견됐죠. 이렇게 명화도 도둑맞고 장인어른마저 죽은 채로 발견되자 사람들은 키드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명화를 들고 튀어버렸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인이 일어난 덕분에 수석가의 골로모 반장님도 오게 됐죠. 한편 이렇게 키드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이 소식은 키드의 귀에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키드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에 해명을 하고 싶어서 그 현장으로 찾아갔고 우선 방송국 직원이 쳐가며 사건 현장을 둘러보며 정보를 캐내봤습니다. 그 현장을 돌아다녀보니 당연하게도 자신의 라이벌인 코난이 있었고 아마 저 녀석이 있다면 나의 누명은 저절로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 녀석이 뛰어나도 혼자서 해결하는 건 힘들 수도 있으니 자신이 변장을 한 다음 코난에게 살짝의 힌트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키드는 반장님과 함께 온 형사들 중 신형사로 불리는 남자로 변장을 했고 들어가서 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살해한 방법은 모르겠지만 명화가 사라진 트릭은 알겠다고 생각을 했고 코난 앞에서 기본적인 마술을 보여주며 코난에게 명화가 사라진 트릭에 대한 힌트를 줬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자 코난은 뭔가를 알아낸 듯해 보였고 갑자기 집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키드는 바로 코난을 따라가서 뭔가 알아낸 거냐고 물었고 코난은 신형사로 변장한 키드에게 신형사님이 사라진 명화를 찾아내줬으면 좋겠다고 이건 신형사님밖에 할 수 없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키드는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 좀 신경 쓰이긴 했지만 궤도인 자신에게 숨겨진 뭔가를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진 그림을 찾을 수가 있었죠. 그렇게 그림을 찾고 돌아와서는 코난이 이 살인사건에 대한 추리를 하는 걸 지켜봤고 자신의 누명도 벗겨지게 됩니다. 키드는 이제 자신의 누명도 벗겨지게 됐으니 도망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난이 자신이 있던 방으로 들어옵니다. 역시나 코난은 자신의
자신의 정체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키드를 잡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키드는 저 탐정놈은 이번에도 자신을 잡지 못할 걸 알고 있었고 연막탄을 터뜨린 뒤 코나의 시선을 돌리고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막탄을 터뜨리고 코나의 시선을 돌리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저 괴물같은 탐정놈이 정확하게 자신의 복부를 축구공으로 가격하는 바람에 날아가진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한 인형만 날려보낸 뒤 그차 풀숲에 떨어지게 됐죠. 키드는 언젠가 저 탐정놈한테 한 방 먹여야겠다고 생각했고 코나는 분명 축구공으로 복부를 가격한 느낌이 들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이번에도 저 도둑놈을 놓쳤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고 코나는 신문에 보라의 삼촌인 지로키치가 대문짝 바닥에 뭔가를 써놓은 걸 발견합니다. 지로키치는 이번에도 보석을 하나 들고 와서는 키드를 자극하며 도발을 해놨고 그 보석을 거리 한복판에 전시해놓겠다는 말을 해놨었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도발엔 걸려들면 안되지만 월화의 마술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키드는 이 도발에 응해주기로 했습니다. 키드는 그 지로키치라는 알베가 전시해놓은 장소와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보석을 훔친 다음 도망갈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생각을 하던 키드는 자신의 순백의 이미지를 이용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고 이번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텔레포테이션 즉 순간이동을 보여줘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지로키치가 신문에다가 연병을 해놓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 한복판에 전시된 보석 근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있던 코나는 얼른 그 월화의 마술사가 등장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름달 아래로 행글라이더를 탄 키드가 나타났습니다. 그 키드는 갑자기 펑 하고 터지더니 전시된 보석 앞에 나타났죠. 키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는 오늘은 예고장을 보내지 않고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이 보석을 훔치고 텔레포테이션으로 이 자리를 빠져나가겠다고 말을 했죠. 코나는 저 도둑놈이 드디어 미친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키드는 보석을 품에 안고 연기와 함께 사라져버렸고 키드가 사라진 지 몇 초 뒤에 3, 2, 1 이 적힌 키드 카드가 나타나더니 키드가 건물 옥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코나는 사람이 진짜로 한순간에 이동했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그렇게 놀라고 있는 사이 키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들 중 하나가 모조품이라고 말하며 내일 다시 진품을 가지러 올 테니 준비해둬라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죠. 코나는 잘난 척하며 날아가는 키드에게 축구공 한 발을 날려줬고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 키드라 정확하게 맞진 않았지만 키드는 그 축구공 덕분에 코난도 이 자리에 와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키드는 저놈이 저번에 공중보행 트릭도 알아냈으니 이번에도 뭔가 텔레포테이션의 트릭도 알아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키드는 다음날 군중이 모여서 혼란스러울 때 코난에게 슬쩍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키드는 코난에게 서스톤의 제3원칙 중 마지막 원칙인 같은 마술을 두 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 라는 원칙을 알고 있냐고 말하며 두 번 보여주면 마술의 비밀이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오늘 난 같은 마술을 두 번째로 시도한다. 만약 네가 간파하지 못한다면 최고의 마술이 되겠지 라는 말을 건넨 뒤 코나의 뒷목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코나는 키드가 이상하게 자신만만한 게 의심스러웠고 자신의 몸을 살짝 살펴봤더니 본인의 뒷목에 도청기가 있다는 걸 알아챘죠. 그래서 코나는 일단 키드의 트릭을 알아채도 진짜로 알아챈 걸 티내면 안 되겠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고심에 고심을 하던 코나는 키드의 순간이동 트릭을 알아냈고 키드가 나타나서 순간이동을 하려고 할 때 미리 키드가 나타나는 건물의 옥상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키드는 순간이동을 하려던 중 옥상에 있던 코난과 마주쳤고 코나는 키드의 순간이동 트릭을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가 잡히거나 아니면 지금 너의 순간이동 트릭을 도와주는 네 조력자가 잡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했는데 키드는 둘 중에 하나도 선택할 수 없다고 말하더니 자신을 감싸고 있던 검은 천을 벗고 자신을 지탱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린 뒤 옆쪽에 있던 동료까지 잡고 도망가버립니다. 코난은 한 번 더 자신의 라이벌을 놓쳤고 많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이 도둑은 어디선가 나타날 게 뻔했기 때문에 다음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순간이동 사건이 있고 나서 수많은 시간이 지난 뒤 코난마저 키드의 존재를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키드도 자신이 노릴만한 보석들을 찾고 있던 중 옆에 있던 오늘자 신문을 봤는데 뜬금없이 키드가 지로키치라는 인간의 근거를 노리고 있다 라는 도전장을 보냈다는 기사가 써져 있었죠. 전부터 이 지로키치 놈은 자신을 잡기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도발하던 친구라 이번에도 또 어그로를 끈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개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자신이 지로키치한테 보냈다는 도전장을 다시 봤는데 그 도전장에 손을 빌려달라 라는 숨겨진 메시지가 적혀있는 걸 확인합니다. 키드는 처음엔 이것도 그 대머리가 자신을 꿰어내기 위해 술을 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굳이 자신을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비밀 메시지를 써야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혹시나 싶어서 지로키치의 집에 변장해서 숨어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때마침 지로키치가 최근 들어 사람들을 구인구직하고 있었고 키드는 뭔가 이번엔 여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자로 변장한 다음 한여라는 신분으로 지로키치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변장하에 들어간 다음 지로키치의 상황을 살펴봤고 이상한 점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우선 지로키치가 밥을 먹을 때 항상 혼자 방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고 그리고 다 먹은 접시가 항상 2접시씩 없어진다는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팡이를 들고 비밀 금고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다가 나오시곤 했죠. 또 가장 중요한 건 맨날 이 할배를 따라다니는 루팡이란 개가 사라졌다는 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이 이상한 점들을 종합해본 결과 이 할아버지가 실수로 루팡이란 개가 금고에 들어가 버렸을 때 금고의 문을 닫아버렸고 그 금고의 문을 여는 방법은 루팡의 스카프에 적혀있어서 자신의 힘으론 이 금고를 열 수가 없으니 궤도의 힘을 빌려 이 금고의 문을 열려는 것 같았죠. 솔직히 키드 입장에서는 맨날 자신을 노리고 도발하는 이 영감탱이를 도와줘야 할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영감탱이하고 맨날 보석 가지고 싸워서 미운 정도 든 게 있고 이 강아지의 이름이 명탐정인 홈즈에 비견되는 대도둑 루팡이란 점도 마음에 걸려서 이번만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 할아버지를 돕기로 결정한 다음날 신문에 뜬 키드의 도전장 관련 기사 때문에 지로키치의 집으로 코난과 유명한 일행들이 찾아왔습니다. 원래라면 코난
코난은 키드에게 방해되는 인물일 테지만 아마 코난은 이번 키드의 도전장이 뭔가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이 사건의 진상을 추리하게 되면 키드 본인을 도울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엔 그닥 신경이 안 쓰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경찰들이 모였을 때 한여로 변장한 키드는 지로키치에게 손을 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말하는 거냐 라고 물어봤고, 지로키치는 굉장히 당황하며 아 생각해보니 그랬다 라고 말하고는 키드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키드는 지로키치와 독대하며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들었고, 그 상황을 다 듣고는 루팡이란 개를 구하기 위해 지로키치에게 작전을 짜줬습니다. 지로키치는 키드의 작전대로 집안에 있는 모든 경찰들을 유인해서 밖으로 빼내줬고, 키드는 그 덕분에 편하게 금고를 해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금고를 해제하는 동안 모든 진상을 알게 된 코난이 근처로 왔고, 키드가 금고 해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몇 분 뒤 키드는 금고를 해제했고, 금고 안에 있던 루팡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됐죠. 키드는 강아지를 구해주고는 조금 뒤 경찰들이 다시 들이닥칠 수도 있으니 코난에게 가보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고, 코난은 이번엔 좋은 일을 한 키드를 그냥 보내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키드가 지로키치를 도와줬으니 지로키치는 더 이상 키드를 도발하지 않고 살아갈, 바로 키드를 도발하기 위해 새로운 보물을 가지고 옵니다. 배은망덕한 할배네요. 그 보물은 몇만 년 전에 식물 종자가 들어있는 기린의 뿔이라는 것이었고, 그 기린의 뿔이 지로키치의 수중에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키드는 예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예고장도 보냈으니 키드는 이번에 기린의 뿔을 가져가기 위한 트릭을 짰죠. 그 트릭은 모스키토 사운드를 이용한 것으로 사람이 20살이 넘어가면 점점 청력이 감퇴되어 어린이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키드는 이 트릭을 이용하여 기린의 뿔을 훔치기로 결심했고, 이 트릭을 위해서 사건 관계자 중에 코난과 탐정단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 어리거나 젊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고장에는 지로키치가 탐정단 친구들을 부르게끔 적어놨고, 이 키드와 지로키치의 대결을 취재하러 오는 방송국 사람들 중 젊은 사람이 참여할 수 없게끔 조작을 해놨죠. 그 덕분에 키드가 예고한 날이 됐을 때 사건 현장은 탐정단을 제외하고 전부 베테랑들만 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설계대로 된 키드는 나카모리 경무로 변장한 다음 모두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다가 정전이 됐을 때 기린의 뿔을 훔치고는 자신의 유일한 방해물인 코난을 전기 충격기로 기절시켰죠. 이렇게 한바탕 휩쓸고 간 뒤 불이 켜졌고, 키드는 코난이 기절한 걸 보고 놀란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코난이 기절했으니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말을 했죠. 사실 키드는 코난을 병원에 데려다준 척하며 코난의 후드 모자에 숨겨둔 기린의 뿔을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 바람에 밖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단 말을 듣게 됐죠. 이번에야말로 완벽히 보물을 훔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게 도망가는 게 실패해버렸고, 별 수 없이 키드는 어떻게든 길이 복구될 때까지 존버하다가 튀어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복구되는 사이 코난은 깨어나 버렸고, 키드가 어떻게 기린의 뿔을 훔쳤는지, 그리고 지금 키드가 누구로 변장했는지도 알아내버렸습니다. 키드는 역시 저 탐정놈이 깨어나기 전에 모든 걸 해치웠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쉽게 잡힐 키드가 아니었으니 키드는 순식간에 방해 조명을 꺼뜨리고 바닥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닥 아래로 탐정단 중 뭉치를 떨어뜨렸고, 그 사이 키드는 뭉치로 변장을 했죠. 사실 이번 사건 내내 탐정단 애들이 키드는 어린애로 변장을 못하니까 여기서 믿을만한 사람은 지들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말했던 게 은근히 긁혔어서 이번에 어린아이인 뭉치로 변장했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뭉치로 변장했던 키드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쫓아가게끔 만들었고, 그렇게 아무도 없는 사이 탈출하려고 했는데 코난만이 남아서 키드의 정체를 밝혀줬습니다. 키드는 어차피 기린의 뿔이 자신이 찾던 보물이 아니기도 했으니 기린의 뿔을 놔두고 가겠다고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떠나는 키드에게 코난이 살인수술 등에다가 꼽아버렸습니다. 키드는 살짝 아프긴 했는데 저놈이 진짜 맘먹고 찼으면 축구공이 자신의 몸을 관통했을 거라 아마 이번엔 그냥 위험용으로 찼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안대 맞고 경찰 복장으로 바꾼 뒤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오늘따라 경찰들이 변장한 키드를 잘 알아봤고 왜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다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자신의 등을 살펴봤는데 자신의 등에는 키드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키드는 분명 이거 그 명탐정놈이 했다고 생각했고, 빠르게 그 키드 카드를 뗀 다음 어떻게든 그 현장을 잘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키드는 자신의 어머니인 팬텀 레이디에게 한 가지 부탁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일본에는 사카모토 료마의 이름을 써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있고, 그 인간들을 처리해라는 부탁이었죠. 키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알아보니 에도 막부 시절 료마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여러 물건들을 남겼는데 이 물건들을 전시하는 료마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료마전을 연 사람이 일부러 경비를 허술하게 하여 전시했던 료마의 보물들을 자주 도둑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도둑맞은 보물들은 진품이 아닌 짭이었고, 이 료마전을 연 사람은 사실 이 료마의 가짜 보물들을 공장처럼 찍어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 료마의 보물들을 도둑맞은 다음 그 도둑맞은 보물을 진품인 것처럼 암시장에다가 팔아넘겼고, 그 가짜 보물을 산 사람은 그것이 가짜인 걸 알아도 도둑맞은 보물을 몰래 샀다고 경찰에게 알릴 수 없으니 가짜를 판 사람만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키드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색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키드는 경찰들에게 이번엔 도둑맞은 료마의 보물을 돌려주러 가겠다 라는 메시지를 적은 예고장을 보낸 거였죠. 키드는 이렇게 예고장을 보낸 뒤 물건들을 돌려줄 트릭을 짰고, 이번에 자신의 트릭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해서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 날씨가 흐려진 날이 왔고, 그 흐려진 다음 날은 무조건 비가 오는 날이 됐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키드는 내일 물건을 돌려주러 오겠다 라고 적힌 예고장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비 오는 날이 오기 전 키드는 료마전을 연 사기꾼의 공장에 있는 모조품들을 여러 개 훔쳐갔습니다. 이 모조품들을 그 료마전에서 보여줘가지고는 그 사기꾼의 행각을 밝혀버릴 생각이었죠. 그렇게 비가 오는 날이 왔고, 키드는 뚱뚱한 사람을 변장하여 배에
배에다가 자신이 가져온 수많은 모조품들을 넣어놨습니다. 그 상태로 전시회에 온 키드는 혹시나 자신을 방해할 그 탐정놈이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역시나 그 탐정놈이 있었습니다. 그 탐정놈은 뭔가 키드가 어떻게 이곳에다가 훔친 물건을 돌려주러 올 건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키드는 이번엔 자신이 좋은 일을 하는 거라 저 탐정놈이 방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서 몰래 화장실로 따라간 다음 코난 옆자리 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코난에게 이번 일은 방해하지 말라고 일러뒀죠. 키드가 그렇게 말했더니 코난이 뭔가를 대답하려는 것 같았지만 키드는 듣지 않고 화장실을 빠져나갔고 슬슬 이 가짜 전시회를 끝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키드는 사람들이 충분히 모여들었을 때 군중 속에서 화려하게 등장한 다음 사람들 앞에서 이 전시회를 세탁해야겠다고, 근데 세탁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스프링쿨러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렇게 전시회 전체에 스프링쿨러가 작동됐고 스프링쿨러에서 나온 물 때문에 전시회는 물 한 개로 가득 차버렸죠. 그렇게 물 한 개가 생기며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때 키드는 자신이 가지고 온 모조품들을 관람객들의 몸에 둘러놨습니다. 그리고 전시대 항아리에도 온갖 가짜 보물들을 넣어놓고는 그 사기꾼 놈들을 고발하는 키드 카드들을 두고 왔죠. 아마 이 정도만 해놓으면 이 가짜 료마전을 연 사람들은 구속될 게 뻔했습니다. 이제 목적도 잃었으니 키드는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난이 변장한 키드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키드는 안 들킬 줄 알았는데 코난은 또 변장한 키드를 알아본 것 같았죠. 키드는 진절머리가 나서 코난에게 이번엔 날 경찰에 넘길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코난은 이번엔 료마를 봐서 넘어가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드는 얘가 료마의 팬이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코난의 엄마인 이하연이 옛날에 로마의 누나를 연기한 적이 있어서 그냥 봐주겠다고 한 거였죠. 뭔가 자신을 놓아주는 이유가 어이없긴 했는데 얘도 키드 보니처럼 엄마한테 꼼짝 못하는 거 보니 괜히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키드는 같이 엄마에게 꼼짝 못하는 동지를 놔두고 돌아갔죠. 앞서 키드는 료마의 보물 전시전에서 사기꾼들이 료마의 보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걸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의인인 척을 했던 키드였지만 키드는 원래 도둑이니 자신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엔 어떤 보물을 훔칠지 찾아보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 자신을 맨날 도발하는 그 대머리 아저씨가 1년에 한 번 운행하는 벨트리 급행열차에 보석을 하나 전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키드는 안 그래도 목표물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번엔 그 보석을 노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직 그 벨트리 급행열차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으니 그 보물을 전시하기 전 그 급행열차가 정기 운행하는 날에 맞춰 사전 답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키드는 자신의 조수와 함께 정기적으로 그 열차에 탑승한 할머니와 그 보디가드로 변장하여 열차에 탑승을 합니다. 키드는 열차에 탑승한 뒤 조수와 함께 그 열차의 길이와 폭, 도주 경로 등을 조사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둘은 방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나가던 중 낚싯줄 같은 것을 보게 되죠. 둘은 이 낚싯줄이 뭔가 싶어서 주위를 살펴봤더니 같이 이 열차에 탑승한 승객이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키드는 이거 잘못했다간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 본 척하기로 했고 그렇게 계속 이 열차를 조사해봤죠. 하지만 그 못 본 척했던 수상한 행동은 살인사건이란 부메랑이 돼서 돌아갔고 졸지에 키드와 키드의 조수는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사건을 조사한 사람이 바로 맨날 나타나서 자신을 방해하는 코난이란 꼬맹이였죠. 키드는 이놈이 나타나면 맨날 키드가 변장한 걸 눈치챘어가지고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던 코난은 변장한 키드와 키드의 조수에게 나타나서는 할머니로 변장한 키드의 조수는 움직이기 어려울 테니 보디가드로 변장한 키드에게 열차의 복도를 뛰어보라고 말했습니다. 키드는 얘가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며 일단 뛰어봤고 이렇게 뛰고 나니 코난은 의외로 별 추궁 없이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키드는 자신의 조수에게 저놈이 뭐 이상한 짓 안 했냐고 물어보자 조수는 저놈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지금 할머니로 변장한 키드의 조수는 할머니 목소리를 낼 수 없어서 조수는 입만 뻥긋거리고 키드가 복화술로 소리를 내는 거였는데 코난이 하필 키드가 복도를 뛰고 있을 때 키드의 조수에게 말을 건 거였습니다. 키드는 그 탐정놈이 의미 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미 자신들의 정체가 들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망갈까 생각했는데 코난은 사건이 모두 풀렸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장소로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키드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일단 코난이 사람들을 모은 곳으로 갔죠. 근데 갔더니 의외로 코난은 사건에 대한 추리만 하고 키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키드는 자신의 걱정이 기우였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난이 추리가 모두 끝나고 둘을 불러 세우더니 너네 둘이 키드와 그 조수인 건 알고 있다고, 지금 너네 정체가 밝혀진 걸 원치 않는다면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키드는 자신을 협박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이 꼬마놈을 보니 이놈이 탐정이 아니라 악당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키드는 자신이 살려면 이놈을 도와줄 수밖에 없으니까 탐정놈에게 뭐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고 물어봤죠. 그 탐정놈은 어떤 여자로 변장해서 나쁜 놈들을 따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그 나쁜 놈들과 할 대화는 우리가 알려주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아마 그 나쁜 놈들은 변장한 너를 폭탄이 있는 곳으로 몰아갈 테니 조심하라고도 말했습니다. 키드는 나쁜 놈들이란 말에다가 폭탄까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살짝 쫄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은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그냥 이 탐정놈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키드는 코난의 말대로 그 여자로 변장한 뒤 어떤 피부 까만 남자와 마주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총을 들고 있어가지고 살짝 당황했지만 키드는 코난의 계획대로 폭탄이 있는 화물칸 쪽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나서 그 총 든 남자와 거리가 좀 생겼을 때 화물칸의 문을 닫은 뒤 숨겨놨던 행글라이더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화물칸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지나서 그 화물칸은 폭발을 했고 이번 일은 너무 위험했다 생각하여 이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코난이 준 핸드폰으로 코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키드는 코난에게 총에다가 폭탄까지 있는 그놈들은 뭐냐고 하며 코난에게 따졌고 코난은 미안하다고 이번엔 널 안 잡은 걸로 퉁치자고 말하고는 끊었습니다. 키드는 퉁치자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 정도 스케일의 사건이면 퉁친 걸로는 안 되고 네가 나에게 빚진 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기억해두겠다 라고 중얼거리며 그 자리를 벗어났죠. 이렇게 원래
원래라면 보석을 전시해야 하는 기차가 폭발하자 지로키치는 기차가 아닌 따로 전시장에다가 원래 키드를 유인할 보석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로키치가 그 보석을 전시하겠다는 말을 하자 키드는 바로 지로키치에게 예고장을 보냈고 이번엔 폭탄이 없길 바라니 철저히 전시장 안을 조사해달라는 말까지 써놨죠. 이렇게 예고장을 보내놓긴 했지만 사실 키드는 이번에 지로키치가 전시한다는 보석에 대해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로키치가 전시한다는 보석은 거북이 등에 붙어있는 다이아몬드이고 이 거북이는 예전에 죽은 이탈리아의 애 여배우가 기르던 포세이돈이라고 불리는 거북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여배우라면 포세이돈이 아닌 넵튠이라고 불리는 게 정상인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지로키치가 이상한 보석을 사온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키드는 만약 그렇다면 그 거북이에게 달려있는 다이아몬드는 다성이 있는 합성 다이아몬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추리가 맞다면 이번에는 지로키치를 살짝 엿먹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키드가 예고한 날이 되었고 보석을 전시한다는 전시장으로 가봤습니다. 전시장으로 간 키드는 이번엔 누구로 변장할지 탐색해봤고 보니까 코난의 일행들 중 처음 본 녀석이 있는 걸 봤습니다. 키드는 저놈으로 변장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저놈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기절시킨 뒤 그 녀석으로 변장을 했죠. 그렇게 그 남자아이로 변장한 키드는 미라니와 보라 사이에 숨어들었고 트릭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뒤 키드는 그 거북이가 사라지는 것 같은 트릭을 써줬고 지로키치에게 몰래 키드 카드를 남겨서 그 거북이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가짜이니 그 사실이 밝혀지기 싫다면 알아서 잘 숨겨라 라는 메시지까지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키드와 지로키치의 협력 덕분에 거북이는 감쪽같이 사라진 것처럼 됐고 경찰들도 혼란을 겪게 됩니다. 경찰들은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몸수색을 하자고 했고 키드는 자신이 숨긴 게 아니니까 당당하게 몸수색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보라와 미라니가 변장한 자신한테 같이 몸수색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키드는 얘네가 남자의 몸을 더듬고 남자가 자신의 몸을 더듬는 걸 아무렇지 않아 하는 슈퍼 오픈마인드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일단 걔네랑 팀을 짜서 몸수색을 해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몸수색을 했지만 그 누구에도 보석은 나오지 않았죠. 이렇게 키드 혼자가 아니라 지로키치까지 도운 덕분에 사람들은 아예 감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고 키드는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트릭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쭐하는 키드를 가만히 보고 있을 코난이 아니었죠. 코난은 지로키치의 품에 사라진 보석이 있다고 말하며 그 보석이 가짜라는 것까지 밝혀줬습니다. 여기까지 밝혀준 코난은 경찰들의 시선이 지로키치와 보석에게 가 있는 사이 변장한 키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키드는 역시나 이놈이 자신을 알아봤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번엔 어디서 들킨 건지 물어봤습니다. 코난은 사실 이번엔 모를 뻔했는데 네가 지금 변장한 사람의 성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키드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벙쪘다가 놀라면서 혹시 얘 여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코난은 맞다고 얘 여잔데 네가 남자처럼 행동하길래 알아봤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저번에 자신을 도와준 것도 있으니 이번에 나는 놔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키드는 왜 나는 이란 말이 붙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 순간 갑자기 자신이 변장했던 애가 키드에게 날라차기를 시전했습니다. 키드는 겁나 당황하다가 바로 창문으로 행글라이더를 타고 탈출했고 대체 저놈은 여잔데 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걸까? 라는 의문을 품으며 그 자리를 벗어났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키드는 또 지로키치가 키드를 도발하기 위해 보석을 입수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키드는 뭐 어차피 지로키치가 어디에 전시를 하고 무슨 방범 시스템을 놓든 간에 그걸 뚫고 훔칠 자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경찰로 변장하여 경시청에 들어가서 지로키치의 전략에 대해 들어보기로 합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보니 지로키치는 딱히 다른 방범 시스템 없이 딱 한 남자만이 그 보석을 지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그 남자는 400점 무패의 전설의 가라데 선수 쿄고쿠 마코토, 한국어로는 오경구라고 불리는 남자였죠. 경찰들도 아무리 그 남자가 강해도 혼자서 보석을 지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을 했는데 좀 경찰들 중 윗사람으로 보이는 인간이 지로키치가 보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에서는 오경구로 보인 남자가 방독면을 쓴 채로 가운데 서 있었고 그 주변을 비비탄 총을 든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러싼 사람들이 오경구를 향해서 총을 쐈고 오경구는 그 날라오는 총알들을 다 맨손으로 잡은 뒤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도 쓰러뜨려 버렸죠. 그걸 보고 있던 키드는 좀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 영상을 다 본 뒤 바로 오경구의 여자친구인 보라에게 찾아갔습니다. 보라에게 찾아간 키드는 내기를 하나 하자고 했고 그 내기는 자신이 보라로 변장을 할 테니 변장한 키드를 오경구가 알아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내기였죠. 다행히 보라는 그 내기에 응해줬고 키드는 만반의 준비를 하여 오경구와 1대1 승부를 겨루러 갔습니다. 키드는 전시장 화장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보라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자신의 드레스를 넘겨주는 걸 받아들고는 그 드레스를 입고 보라로 변장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보라로 변장한 뒤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경찰들의 방독면에 표시를 하고 다녔고 타이밍이 됐다 싶을 때 전시장에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취가스를 살포했고 경찰들이 그 마취가스를 막기 위해 방독면을 썼을 때 미리 해둔 표식에다가 카드를 쏴서 그 방독면을 벗겼고 모든 경찰들을 잠재우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마코토에게 다가가서 마코토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 가짜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했고 그 가짜 보석을 경찰에게 넘겨줄 테니 마취된 경찰들을 케어해달라고 말한 뒤 그곳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코토가 보라로 변장한 키드의 팔목을 잡더니 너 보라가 아니구나 라는 말을 했습니다. 키드는 매우 당황했고 그 당황한 키드의 뒤로 코난도 나타나며 그 보석도 가짜가 아닌 진품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한 뒤 키드가 보라와 한 내기에 대해서도 간파했다고 말하며 키드에게 살인슛을 쐈죠. 하지만 키드는 빠르게 마코토의 손을 벗어난 뒤 살인슛도 피해버렸고 보석을 들고 지붕으로 튀려고 했습니다. 키드는 어차피 지붕으로 튀면 얘네가 잡을 방법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여 이번에야말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마코토가 대리석 기둥을 부수더니 그 부서진 대리석 기둥을 발판 삼아 지붕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키드는 아니 미친 이거 만화라도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했고 그 러시아 불곰 같은 남자는 키드에게 보석도 돌려주고 보라의 마음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키드는 살짝 미소 지으며 보석은 당연히 돌려줄 건데 보라의 마음은 돌려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불곰은 자신을 찢어버릴 것처럼
사람 다가왔고 키드는 순간 개쫄아가지고 빠르게 해명을 했습니다. 애초에 보라는 키드 본인에게 마음을 뺏긴 적이 없었고 그 내기를 하는 순간에도 마코토 너를 걱정했다 라고 말을 해줬죠. 그러자 그 불곰은 약간 진정을 한 것 같았고 키드는 그 틈을 노려 도망을 갔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코난과 상대를 하면서도 잡힐 수도 있겠다 라는 스릴을 느껴왔는데 이번에는 잡힌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 라는 공포가 느껴졌어서 저 마코토라는 남자랑은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며 돌아갔죠. 키드는 러시아산 불곰과 승부를 겨루고 나서 저런 놈과 겨룰 바에는 차라리 코난과 겨루는 게 낫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코난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간하면 예고장 같은 곳에다가 오경부에 대한 언급은 안 하기로 마음먹었고 지로키치가 또 다른 보석을 구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로키치는 신문에 오늘 밤 스즈키 대도서관에 세계 최대의 몬스톤 루나 메모리아를 전시할 것이다. 그 보석은 어떤 기계장치 상자에 들어가 있으니 그 상자를 여는 방법이 적힌 종이를 도서관에서 찾아가지고 훔쳐가봐라 라는 도발을 해놨죠. 키드는 그 도전장에 있는 루나 메모리아라는 몬스톤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키드는 기억을 되짚어봤더니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자신의 몬스톤을 소매치기 당한 것 같길래 그걸 키드가 다시 소매치기에서 돌려준 적이 있었고 그 어르신한테 이 몬스톤이 뭐냐고 물어봤더니만 아내한테 추억이 담긴 일기와 함께 이 몬스톤을 선물하고 싶어서 샀던 보석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 키드는 그런 보석을 훔쳐가라고 말한 걸 보니 아마 그 보석이 있는 상자를 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부른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머리 아저씨의 도발도 받아줄 겸 그 도서관에 가기로 합니다. 우선 키드는 도서관에 가기 전 이 대도서관에 올 법한 인간들을 조사해봤죠. 조사해보니 자신의 숙적인 코난뿐만 아니라 코난 전용 도라에몽 박사님도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키드는 박사님 집 근처에서 대기를 타고 있다가 그들 중 한 명으로 변장하기 위해 박사님 댁 근처로 오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 어떤 남자는 한여름에 목폴라를 입고 있었고 그 목폴라 안에는 뭔가 신기한 장치가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대충 찍은 키드는 지로키치가 언급한 도서관으로 왔고 도서관 앞에서 누구로 변장할지 생각하다가 박사님으로 변장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박사님으로 변장한 키드는 도서관 안으로 들어와서 도난 방지를 위해 어떤 장치를 해놨는지 그리고 그 상자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다보니 그 상자를 여는 방법이 적힌 종이라던가 그 상자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인지도 예상을 할 수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코난도 종이 행방과 상자의 내용물이 뭔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키드는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바로 도서관에 있는 모든 불을 끈 뒤 상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자신이 상자를 연결로 착각하게끔 상자를 열 때 나오는 음악을 틀었고 다음 상자에다가 키드 카드를 꼽아둔 뒤 화장실로 갔죠. 그렇게 화장실로 가서 변장을 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귀신 같은 코난이 또 키드를 따라왔습니다. 코난은 키드가 박사님으로 변장한 것도 알고 있었고 키드가 아직 상자를 못 열었다는 건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코난은 키드에게 상자를 안 열 거면 왜 이곳까지 온 거냐고 물었고 키드는 문스톤의 돌말은 순수한 사랑이니 노부부의 순수한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찾아온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키드는 어차피 이번에 훔친 것도 없으니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문이 안 열렸습니다. 알고 보니 밖에는 여름에 목폴라를 입고 다니는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남자는 네가 찍으면 안 되는 사진을 찍었다고 그 사진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키드는 어차피 사진 따위 쓸 데도 없으니 바로 정전을 일으키고 그 사진에 담긴 스마트폰을 놔둔 뒤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고 키드 성애자 지로키치는 또 한 번 신문에다가 키드를 도발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요정의 입술이란 보석을 전시해놨고 그 보석은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으니 한번 훔칠 테면 훔쳐봐라 라는 내용이었죠. 키드는 잠시 동안 이 대머리는 대체 어디서 보석들을 구해오는 걸까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근데 뭐 본인한테 이득이니 그냥 그 요정의 입술인가 뭔가가 어떻게 전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엔 어떤 이들이 이 요정의 입술을 지키러 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 전시장으로 가봤습니다. 전시장에 가봤더니 당연하게도 코난이 있었고 코난 말고도 서쪽의 명탐정이라고 불리는 하인성 그리고 나가노 경시청 쪽에서 공명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형사도 와 있었습니다. 이미 코난 한 명으로도 훔치기가 빡센 상황인데 고등학생 탐정이 한 명 더 있는 데다가 그 예리해 보이는 형사까지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훔칠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여자가 저 요정의 입술은 자신의 할머니 것이라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건 자신이 뺏긴 보석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할머니 장례식이라 할머니가 그 보석을 가지고 갔으면 하니까 빨랑 내놓으란 말을 했죠. 하지만 그 말을 한 여자는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고 키드는 그 모습을 본 뒤 저 보석의 진짜 주인은 저 여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요정의 입술을 훔친 뒤 진짜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키드는 나카모리 형사가 키드 본인이 미리 깔아놓은 예고장을 발견하게끔 시선을 끌었고 키드가 오늘 이 보석을 훔치러 온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예고장도 줬으니 키드는 이 중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변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누구로 변장할까 생각하던 중 아까 서쪽의 명탐정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지 여자친구로 보이는 애한테 꼼짝 못하는 것 같았던 게 기억나서 이번엔 그 여자애로 변장해봅니다. 키드는 그 여자애로 변장한 뒤 그 하인성이라한테 계속 붙어있었고 자신이 매우 수상한 짓을 해도 하인성이 나서가지고 자신을 변호해줬습니다. 물론 코난은 자신이 변장한 걸 알아본 것 같긴 했지만 이 하인성이라는 놈만 못 알아차리면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렇게 키드는 하인성과 붙어다니다가 둘만 어떤 방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방에서 갑자기 하인성이 진지하게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키드는 자신의 정체가 들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이 녀석도 관찰력이 좋군 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인성이란 놈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키드는 쌉당황해서 아니 얘 탐정 아니었나? 탐정이면 보통 내가 변장한 거 알아보던데 라고 생각하며 이걸 어떡하지? 이 친구 소중이를 차고 튈지 아니면 자신도 새로운 취향에 눈을 뜰지 고민하던 중 코난과 미란이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막아줬습니다. 키드는 오랜만에 코난에게 고맙다는 감정을 느꼈죠. 아무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키드가 나타날 때까지 방에서 좀 눈을 붙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키드는
키드는 눈을 붙일 생각이 없었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보석을 훔치러 갔습니다. 이제 요정의 입술을 들고 가려는 순간 갑자기 주변의 불이 밝혀졌고 코난과 공명 형사를 비롯한 모두가 키드를 바라보고 있었죠. 키드는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어차피 이럴 때를 대비해서 도주로를 이미 확보해놨기 때문에 바로 성광탄을 터뜨린 뒤 이 보석의 원래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키드는 아까 전시장에서 봤던 그 여자에게 요정의 입술을 돌려주며 이 보석을 할머니의 장례식에 함께 써주면 좋겠다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마터면 새로운 것에 눈을 뜰 뻔한 키드는 빨리 그 끔찍한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우기 위해 새로운 보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키드의 마음에 드는 보석을 하나 발견했으니 그건 바로 로마노프 왕조의 왕비들에게 대대로 내려온 세계 최대급 가넷이 박혀있는 티아라 퀸스 뱅이란 것이었습니다. 키드는 바로 그 보석을 훔치겠다고 예고장을 보냈고 그 티아라가 있는 전시장을 미리 보러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을 보기 위해 몰려와 있었고 그 중에는 코난이랑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번에 그 위험했던 열차에서 봤던 피부 까무잡잡한 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드는 살짝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피부 까만 놈이 사람들한테 마술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근데 그 마술은 더블 리프트를 쓰는 아주 기초적인 마술이었고 그 피부 까만 놈의 마술이 끝난 후에 바로 다가가서 그 마술의 비밀을 까발려주고 코난에게 방심하지 말라고 일러둔 뒤 사라져버렸습니다. 키드는 그 명탐정에게 도발을 한 뒤 경찰로 위장해 그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고 그 전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드는 대충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외운 뒤 나카모리 경보에게 키드의 예고장이 왔다고 말하며 어그로를 끌었고 어그로를 끈 다음에는 이곳에 있던 사람들 중 카잠이라고 불리는 그 피부 까무잡잡한 남자의 부하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장을 한 뒤 트릭을 써가지고 그 전시장 안에 있던 티아라가 사라진 것처럼 만들었고 조금 있다가 그 보석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뭔가 코난을 비롯하여 그 피부 까무잡잡한 남자가 계속 자신에게 뭔가 이상한 걸 물어봤습니다. 키드는 그냥 자신이 변장한 사람이 공안 쪽 사람이라 자신에게 뭔가를 많이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겼고 감시가 좀 허술해졌을 때 티아라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티아라를 가지고 가려는 순간 코난과 그 피부 까무잡잡한 남자가 자신을 막아세웠죠. 이번에도 코난은 자신의 트릭을 간파했고 자신이 변장했다는 것도 간파한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건 그 피부 까무잡잡한 남자 역시 자신을 간파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간파해봤자 자신이 이 보물 훔치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키드는 새로운 카드건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그 전시장을 빠져나갔고 이제 보석을 들고 핵글라이더를 타려는 순간 분명 아래에 있었던 그 피부 까만 남자가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알고 보니 아래에 있던 피부 까만 남자는 다른 사람이 변장한 거였고 자신의 마술 트릭을 비한 키드를 잡기 위해 이 남자는 이 옥상에서 대기를 타고 있던 거였죠. 이 피부 까만 남자는 키드에게 혹시 자신과 만난 적 없냐고 물어봤고 키드는 그 기차에서 이 남자를 만나긴 했지만 딱히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해주고는 마술처럼 자신의 손에 있던 수갑을 풀고 보석을 놔둔 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 키드는 재난을 막기 위해 해적들도 찾고 다녔던 보물 세이렌 스플래시라는 보석을 훔치겠다는 예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예고장을 보낸 키드는 당연하게도 그 보석이 전시된 건물에 들어갔고 보석 감정사 중 한 명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보석 감정사로 변장한 키드는 왕관이 진품인지 확인하겠다시고 자신이 준비해온 약품을 뿌렸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뒤 예고한 시간이 되자 키드는 경찰들 사이에서 화려하게 나타났고 경찰들이 키드를 잡으러 오기 전 경찰들을 잠시 멈춰 세운 뒤 준비한 자신의 마술을 보여줬습니다. 키드가 3, 2, 1이라는 카운트를 세고 원래 보석이 있던 곳을 봤더니 그 보석은 놀랍게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곳에 있던 모두는 당황했고 키드는 보석이 사라졌으니 이곳에서 빠져나가겠다 라고 말한 뒤 연기와 함께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보석 감정사로 변장을 했죠. 이렇게 키드가 보석을 사라지게 한 것처럼 보이게끔 했지만 사실 보석은 사라진 게 아닌 아까 키드가 발랐던 약품 때문에 한쪽 면이 까매져서 안 보이던 것처럼 보이는 거였습니다. 키드는 이렇게 보석이 사라진 것처럼 만든 뒤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보석을 가지고 튀려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이런 계획은 항상 코난에 의해 부서져 왔고 이번에도 역시 코난에 의해 자신의 모든 계획이 까발려졌습니다. 저 재수없는 놈 때문에 모든 게 까발려지긴 했지만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었고 키드는 재빠르게 보석을 들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키드를 코난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따라왔고 키드는 열심히 달려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 안에는 카페 포아로에서 일하는 아즈사라는 여자 종업원이 있었고 키드는 바로 그 종업원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장을 한 직후 바로 코난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왔고 아즈사가 2명이나 있어서 그런지 적지 않게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진짜 아즈사가 카페 포아로에서 일하는 그 까무잡잡한 남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지 코난이 그 남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초 뒤 코난이 핸드폰을 스피커로 돌렸고 그 남자의 목소리로 아즈사씨 좋아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키드는 그 말을 듣고 설레는 표정을 지었지만 진짜 아즈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보통 알바하면 남녀 둘이 무조건 썸 타는 게 국룰인데 아마 남자 쪽이 나라랑 사귄다는 개소리를 짓거린 덕분에 썸이고 뭐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았죠. 키드는 들킨 것 같으니 바로 연막탄을 터뜨린 뒤 왕관을 놔두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또 한 건의 사건을 일으킨 키드는 또 새로운 보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키드가 보석을 찾기 시작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어그로를 끌기 마련. 키드를 짝사랑하는 지로키씨는 다시 한번 키드를 도발하기 위해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그가 준비한 보석은 세계 최대급 탄자나이트가 장식되어 있는 의자 아주르 스론이라고 불리는 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는 벨트리 타워에 특별 증설된 전시실에 전시될 예정이었죠. 키드는 의자가 어디 전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그 전시실에서 어떻게 그 의자를 훔칠지 대충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키드는 전시실을 점검할 때 같이 점검하는 척 들어간 다음 자신의 협력자가 잠깐 어그로를 끌었을 때 몰래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숨은 뒤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갔을 때 유유히 빠져나와서 그 의자를 훔칠 생각을 했던 거였죠. 이런 방법을 쓴 뒤 키드는 의자가 있는 전시실의 문을 열었는데 그 의자에는 죽은 남자의
여자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키드는 매우 당황했고 당황한 키드의 뒤로 코난이 다가왔습니다. 코난은 키드에게 설마 네가 죽인 거냐고 물어봤고 키드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죽였을 리가 없지 않냐고, 이 사람은 내가 들어왔을 때 이미 죽어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끝난 뒤 갑자기 전시장의 문이 잠겼고 키드는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코난은 미심쩍은 눈빛을 하며 키드에게 그냥 이대로 경찰에 잡혀서 조사받아라, 그럼 네 살인죄는 풀리지 않겠냐 라고 말했습니다. 키드는 지금까지 우리 서로 협력한 게 얼만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 탐정이란 어떤 때로도 진실을 쫓는 인간 아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코난은 살짝 생각을 하더니 네가 남도인 척하면서 미라니한테도 연기를 잘해주면 도와주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키는 어차피 지금 얘 도움 안 받으면 바로 체포될 상황이니까 알겠다고 말을 했고 둘은 코난과 남도일 듀오로 변장했습니다. 이렇게 악마와 궤도의 거래가 끝나고 조금 뒤 경찰들과 함께 키드의 라이벌인 하쿠바 사구루, 한국어론 백준수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갑자기 전시장 문이 잠겨가지고 도망칠 수 없게 됐었는데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 아마 이 하쿠바 놈인 것 같았죠. 하쿠바는 뭔가 코난과 함께 뜬금없이 남도일이 나타난 게 좀 의심스러웠는지 계속 남도일인 척하는 키드에게 뭔가 말을 걸었습니다. 키드는 몇 번 당황했지만 코난이 대신 목소리를 내주고 키드는 그 목소리에 맞춰 입모양을 해준 덕분에 무사히 잘 넘어갔죠. 물론 몇 번 키드가 자신도 모르게 나대가지고 코난이 좀 당황할 때도 있었지만 둘이 형제마냥 잘 맞춰가지고 키드가 의심받는 상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득 키드 본인과 남도일은 왜 이렇게 얼굴이 비슷한 건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까 코난도 자신한테 이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키드 본인도 왜 그런 건지 좀 궁금해졌었죠. 근데 뭐 이 궁금증에 대한 건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 일단 넘어가고 자신이 누명을 쓰게 된 이 사건부터 해결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키드와 코난 그리고 하쿠바 사구루 이 세 명이서 조사를 한 덕분에 사건은 빠르게 윤곽이 잡혀갔고 결국 범인과 그 범인이 한 트릭까지 밝혀냅니다. 이렇게 모든 게 밝혀진 뒤 하쿠바 사구루는 남도일로 변장한 키드에게 너 남도일 아니지? 라는 말을 했고 키드는 역시나 탐정놈들은 자신을 다 알아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미리 준비한 수갑으로 하쿠바 사구루의 발을 묶은 뒤 연막탄을 터뜨려서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보석을 확인하고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키드는 다음번엔 어떤 식으로 어떤 보석을 훔칠지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번에 하코다테 쪽에 어떤 검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고 그 검에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드는 하코다테로 출발했고 그럼 키드를 잡기 위해 키드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던 남자 하인성과 키드의 영원한 숙적 코난도 하코다테로 향했죠. 이제 다음 코난과 키드의 이야기는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키드와 코난의 이야기가 끝이 났네요. 코난 극장판 개봉하기 전에 둘의 서사에 대해서 완벽히 정리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성공하긴 했네요. 부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난 극장판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이란 영화를 보고 난 뒤 바가민이 만든 그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 라는 감상평을 남기시면 전 너무 고마울 것 같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